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4.10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후보자를 만나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지역구의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자님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어떤 마음과 정책으로 총선 레이스에 임하고 계신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선거 준비하시느라 많이 바쁘실 것 같습니다. 어떤 일정들 소화하고 계실까요? 새벽에 한 5시에서 5시 반에 나가서 아침 운동하는 사람들도 만나고 네. 그리고 나서 출근하는 사람들 뵙고 우리가 하루 종일 이제 광양, 순천 그리고 곡성, 구례를 넘나들면서 10시, 11시 반까지도 다니면서 사람들을 뵙고 이렇게 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후보자님께서는 전남과 호남 지역에서 선거를 계속 치러오고 계시죠. 특히 순천과는 참 인연이 깊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4.10 총선 어떻게 임하고 계신가요? 어쨌든 저는 그 가슴속에 끓어오르는 그런 고향에 대한 애양심이랄까, 고향을 발전시켜야 된다는 어떤 책무감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에게 어마어마하게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전남 동부권, 특히 광양, 구례, 곡성, 순천을 한번 대개조를 해보고 싶다는 아주 그 강한 의지와 또 대안을 가지고 꼭 한번 당선돼서 일할 기회를 갖고 싶다 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뛰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에서의 출마를 최종 결정하신 이유가 듣고 싶습니다. 순천은 저에게 정말 정치적으로 어머니 같은, 저를 낳아준 어머니 같은 고향입니다. 그래서 순천은 항상 제 마음에 영원한 지역구이죠. 그런데 제 고향은 곡성입니다. 곡성, 구례, 광양이 한 지역구이다 보니까 일단 저는 곡성, 구례, 광양을 택했고 이번에 늦게 순천 해령면이 들어왔습니다마는 저는 순천에 대해서는 영원히 제 지역구로 생각하고 이번에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정말 발전이 더디고 있는 광양, 구례, 곡성을 한번 제가 순천에서처럼 크게 한번 바꿔보고 싶은 심정에서 이번에 이 지역구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출마의 변을 살펴보니까요. 이 섬진강의 기적을 이루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데 어떤 의미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잘 알다시피 한강의 기적, 라인강의 기적, 심지어는 중국의 양자강이나 영국의 템즈 또는 그 세느강 이런 식으로 세계의 모든 문명 또 발전, 산업 교육, 문화 이런 것들이 강을 중심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섬진강은 223km 저기 그 진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정읍 그리고 남원 또 임실, 순창, 곡성, 구례, 순천, 광양, 하동까지 10개 시군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네. 이쪽 지역에는 참으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세계 제1의 철강 회사도 있고 우리나라 최고의 석유 화학단지도 있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최고의 2차 전지 아주 기본적인 것도 있지만은 순천 신대 같은 경우는 새로운 신도시가 형성돼서 뭔가 순천의 앞으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면서도 구례나 곡성은 지리산 또 섬진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뭔가 치유의 땅, 동화의 나라가 될 수 있는 아주 다분한 발전 가능성을 갖고 있는 지역이에요. 여기를 그동안에 이제 좀 약간의 소홀하게 방치해뒀다고 한다면 저는 그 잠재력을 폭발을 시켜가지고 뭔가 산업을 대개조시키고 그 다음에 진짜 와 천지개벽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번 이 지역의 장점을 쏟아붓고 싶은 심정에서 그런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한강의 기적뿐만 아니라 섬진강의 기적도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저는 그런 각오로 나섰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공약 내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광양만권의 국가산단을 대개조하겠다. 특히 광양 지역의 철강을 비롯한 2차 전지 관련해서 신소재 산업특구를 조성하겠다던 내용이 있던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86년부터 시작된 광양제철이 있는 광양제철 국가산단의 경우에는
사실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 상당하게 약간의 사양 산업이 될 수도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초경량 가장 가벼운 강판, 가장 강하다는 전기 강판을 포함해서 신철 생산으로 앞으로 광양제철이 변해야 됩니다. 그리고 광양제철에서는 제철과 석유화학,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광양제철을 저렇게 놔둔다고 한다면 광양 시민들도 이산화탄소 때문에 견디기 어려울 겁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아까 제철소를 신철로 바꾸는 것 못지않게 그쪽에 에너지 대전환,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탄소가 적게 나오고 거의 없는 수소로의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수소는 지금 전기 다음으로 에너지에 또 말하자면 에너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고, 더더구나 지금 광양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에 관해서요, 칠레나 호주에서 광석을 수입해다가 광양만 이걸 재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켈이나 망간이나 코발트나 이런 성분을 추출하고 거기에다가 리튬 같은 걸 섞어서 양극재, 음극재를 동시에 생산한 유일한 곳이 광양입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리튬은 거의 매출 4조 원에 이르기까지 리튬 발전도 굉장히 산업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산업들을 묶고 섞어 가지고 지금까지의 광양에서 해왔었던 방식하고 다르게 저는 한번 전개를 시켜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개조라는 표현을 썼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1위가 아니라 세계 1위의 철강을 생산하는 광양에요, 36,000개가 들어가는 자동차의 부속품 공장 하나가 없습니다. 다 쇳덩어리로 만들지 않습니까? 중공업 공장이 하나가 없습니다. 전라남도를 농도라고 합니다. 우리는 쌀 한 가마에 18만 원, 20만 원 팔면서 농기계는 20억, 30억을 주고 사와야 되는 이러한 건데도 이런 농기계 공장이 하나 없습니다. 이제는 철을 만든 곳에 이러한 말하자면 자동차 부속품이나 또는 중공업이나 이러한 농기계 공장들이 들어서야 되고, 2차 전지 성분을 이렇게 생산한다면 이것에 대한 말하자면 셀 공장, 팩 공장, 배터리 공장이 바로 이 광양에 들어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크게 바꿔야 됩니다. 에너지도 바꾸고 기술자도 바꾸고 그리고 생산되는 내용도 바꾸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양제철이 이렇게 있는데 철은 포항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거의 본사가 포항에 있습니다. 그러나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광양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포스코의 2차 전지의 본사를 포함한 그러한 주요 기관들은 반드시 광양으로 옮겨오도록 해야 됩니다. 이걸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시겠습니까? 결국 모든 권한을 주어서 맡겨놓은 한 명뿐인 국회의원한테 이 일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 일을 했어야 되고, 지금까지 안 했다면 이제부터 뽑은 국회의원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 좋습니다. 광주, 전남, 전북에 28개의 지역구가 있습니다. 27명 싸움 잘하고 말 잘하고 정치 잘하는 사람 보내고, 한 명 정도는 이렇게 광양을 한번 산업적으로 크게 바꿀 수 있는 사람 하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광양을 대개조시키겠다는 것은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밖에 구례와 곡성과 관련해서는 어떤 공약들 준비하고 계실까요? 잘 알다시피 구례는요, 지리산이 있습니다. 지리산은 5개 시군이 지리산을 다 이렇게 연고가 있습니다. 구례는 그중에 제일 작은 23%.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이용하는 지리산은 50% 넘는 게 구례입니다. 이렇게 남한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이 있는 지리산을 산지 비즈니스로 지금까지 이용을 못했어요. 저는 산지 비즈니스로 이용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깨끗하고 맑은 물이 흐르고 있는 것이 구례 앞에 있는 섬진강입니다. 섬진강과 지리산과 화엄사를 포함한 많은 문화재들과 관광 요인들을 섞어가지고 저는 구례를 치유의 땅,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의사들은 치료를 하고 나면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이후에 낫게 하는 그런 시간을, 힐링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힐링의 장소, 치유의 땅으로 구례를 바꾸고 싶습니다. 지금 곡성 같은 경우는요, 도깨비 마을이 있어요. 그리고 장미공원이 있습니다. 기차 마을이 있고 레일바이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섬진강이, 얕은 섬진강 물이 아주 아름답게 흐르고 있습니다. 동화의 나라 같지 않습니까? 부족합니다. 이제 옆에 있는 광주나 남원이나 순천이나 여수나 남해, 하동, 진주, 사천에서조차도 1시간 내에 전주에서까지 몰릴 수 있는 어린이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나 와보고 싶어 하는 동화의 나라 곡성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게 제 소원입니다.
네, 후보자님께서 다양한 공약들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추가로 내거실 공약이 있으실까요? 저는 지금 순천 해령에 있는 신대 주민들이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대는 원래는 경제자유구역청에 말하자면은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때 거주지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네. 근데 외국인들이 하나도 안 들어와 버리니까 아파트를 들어가게 했는데 순천 시민들이 들어가고 있지만 사실상은 쇼핑몰이라든가 아니면 학교라든가 그다음에 병원 부지를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대 주민들은 순천 시민 전체의 10분의 1보다 더 많은 주민들이 신대에 살고 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청 산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신대는 순천시의 지방자치의 모든 권한과 권한이 그쪽에 다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신대를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시키고 싶습니다. 해제를 시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순천시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자치권을 발휘를 해가지고 신대를 완전히 새로운 신대로 갖고 가게 하고 싶은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저는 지금 순천의 의과대학입니다. 제가 본래 하려고 했었던 게 공공의과대학과 그 부속 병원이었는데 당시에 민주당이 협조가 없어가지고 제가 실패를 하고 말았었지만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게 마련이 돼 있었거든요. 의대에 관해서는 이미 대통령이 전남에 이걸 신설을 하겠다라고 하는 공약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제 1번은 당연히 전남에 제조업의 70%가 몰려 있고 여수, 순천, 광양을 포함한 남해, 하동 그리고 보성, 구례, 고흥, 곡성이 있는 130만 명이 살고 있는 이 전남 동부권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순천대학교가 1순위다라고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경우에 목포대학교가 싸워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육해공군 사관학교나 경찰대학교처럼 완전히 국가에서 의사를 양성을 해갖고 취약지다 10년 동안 가서 의무 복무를 하게 하는 공공의과대학과 그 부속병원을 유치를 하고 싶습니다. 네. 또 하나는 광양에 백운산이 있는데 백운산은 광양 시민들의 완전히 자존심입니다. 근데 78년째 서울대 학술림으로 있는데 도대체 학술림에서 뭘 하는지 광양 시민들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이제 백운산을 광양 시민들한테 되돌려 줄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대학교 학술림에서 해제를 하고 그 사용 권한을 지금같이 교육부에서 당연히 산을 관리하는 산림청으로 옮긴 다음에 거기에서 저는 국민들에 대한 산림, 교육, 과학, 창의 단지를 2,500억을 들여서 조성하려고 하는 5가지 구체적인 제가 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꼭 한번 관철시켜보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후보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전남 동부권의 강점과 약점은 각각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전남 동부권은 우리 전남의 제조업의 거의 70%가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든 산업의 철이라고 하는 제철 공장이 있고 그리고 석유화학 공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산 다음으로 정말 잘 발달되어 있는 항만이 있습니다. 광양항의 경우는요. 정말 놀랍습니다. 부산항이나 인천항은 태풍이 오면 크레인이 부러져서 광양 크레인을 빌려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광양항만은 여수 반도라고 하는 자연 방파제가 딱 가로막고 있고 남해가 가로막아줘가지고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이러한 항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과 함께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에 굉장히 많은 젊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장점이고 이제는 석유화학단지도 화이트 바이오 쪽으로 대전환을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이산화탄소나 이런 부분들을 또 그 수소로 에너지를 전환시키고 철 같은 경우도 신철로 하고 그리고 여기서 생산되는 걸 가지고 전방산업 그 재료를 가지고 여기서도 제품을 생산하게 한다고 한다면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이 나올 수 있고 또 고용이나 고용 인력들이 많이 늘게 되기 때문에 지역의 소멸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강점입니다. 단점은 뭐냐? 이런 것들을 활용할 줄을 모르는 그동안의 정치가 저는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후보자님께서는 총선 준비 이전부터 현재까지 대통령 직속기관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으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활동들 하셨을까요? 지방시대는 대통령 직속기관입니다. 14명의 현직 장관들이 저하고 같은 위원들이었었습니다. 우선 전남에만 했던 일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광양 제철에 동호안이라는 데가 230만 평이 비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포스코는 율촌에다가 2차 전지를 하는데 땅이 부족해서 그 자기 땅 광양 동호안 땅을 좀 쓰다가 해도 그동안에 이게 규제 때문에 안 됐습니다. 그걸 제가 국무총리, 대통령을 직접
직접입니다. 직접 만나서 설득을 했고 그것을 풀었습니다. 그러다 포스코에서는 4조 4천억을 동안에다 투자하겠다고 하는 것을 바로 발표했고 지금 이미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지방시대에 있으면서 했습니다. 전남대학교하고 순천대학교가 굉장한 글로컬 대학 유치를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전남대학교는 거점 대학으로서 그동안에 국가 지원이 많이 되어 있었으니 네. 또 다른 대학교에다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특히 농도인 전라도에 스마트 농을 포함한 이런 인재들을 양성을 해낼 수 있는 과거에 농전이었다가 4년대 대학교 된 순천대학교를 하자라고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이 관철돼서 너무 기쁩니다. 뿐만 아니라 구례, 곡성 이곳에 우리나라에서 6개, 특히 구례 같은 경우는 2개를 선정하는 양수발전 1조 4천억짜리 거기에 적극적으로 저도 관여하고 참여를 해서 양수발전을 유치하는 데 나름대로 역할을 했었고 최근에는 광양이 교육발전 특구가 되는데 여러 사람들이 노력했지만 그것을 바로 제가 있었던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그 심의 의결을 했었습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었고 어쨌든 광양이 교육발전 특구가 됐습니다. 저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순천에서 국가정원 우리나라에 제도도 없었고 법도 없었던 국가정원을 끌어오고 만들어 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정현이 오면 반드시 따라온 게 있습니다. 예산입니다. 이정현이 오면 예산도 따라온다. 그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전남은 아무래도 보수 약세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대한 민심을 잘 설득해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사실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10년입니까? 20년입니까? 30년입니까? 36년 이번에까지 당선되었고 임기 많지만 40년 동안을 어쨌든 특정 정당 위주로 호남해서는 쭉 해왔고 거의 뭐 주민들의 정서라고 한다면 한두 사람 이런 것도 아닌데 그건 인정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호소를 드립니다. 적어도 광주 전남의 시대가 지금 국군이 돌아와서 광주 전남으로 오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렇게 해상풍력과 육상풍력, 태양광이 이렇게 풍부한 지역은 광주 전남밖에 없습니다. 바다 깊이가 15m, 20m밖에 안 되는 해남이라든가 신안이라든가 부안이라든가 저기 군산까지 이런 데를 해상풍력을 이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경상도 바다나 강원도 바다는 150m, 200m에서 하지를 못합니다. 이제는 전남 시대가 오고 있고 한두 사람 정도는 특히 이정현이처럼 이번에 당선되면 4선입니다. 당대표를 지냈고 청와대 수석을 2번씩 지내면서 경험과 경륜을 갖고 있는 이정현이 같은 사람 눈 찌끔 감고 미쳐다 본전이다 생각하고 한번 이정현이 같은 사람 한번 좀 밀어서 더 뽑아줘가지고 한쪽에서는 일 시키고 나머지 사람들은 가서 싸움 시키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게 현명한 유권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정현이 오면 예산이 따라온다. 이 말씀을 항상 강조를 하셨는데 후보님만의 예산 공략 계획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첫째, 저는 절대로 제가 사업을 혼자 구상하지 않습니다. 일단 그 시, 군, 공무원들의 의견을 듣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일을 꼭 해야 된다라고 확신한 판단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 저는 우리 당에 호남 국회의원이 없기 때문에 호남목 예결위원을 무조건 맡습니다. 해년마다. 네. 그래서 저는 예결위원을 들어가고 그 예결위 과정에서 전 부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예산 철에 가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계속 그 예산에 대한 반영을 위한 공무원들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가기 때문에 저는 일단 한번 목표를 세우고 사업을 결정하면 어떤 국회의원하고 다르게 저는 접근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비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헌정사에 잘은 모르지만 저처럼 7번의 예결위원을 한 국회의원은 단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역민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진짜 저 한번 도와주십시오. 결코 여러분들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시게 된다고 한다면 제가 우리 전남 동북권, 섬진강권 뿐만 아니라 광주 전남을 제 지역구로 생각하고 제가 정말 온몸을 던져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정현이 오면 예산도 함께 온다. 감사합니다. 네, 후보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총선이 다가올수록 중요한 건 정책 검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각 후보자들이 내세우고 있는 공약과 정책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슈토크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